또 꺼졌다. 오리 보세요. 빨간 해보니 제가 꺼질 때마다 빨간색 버튼이 뭐라 그래? 계속 전멸해요. 저기 이제 에어코드인데 아, 저걸 쳐보면 돼요. 빨간색 해보. LG 오리 빨간. 근데 유산소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또 블루 같은 데는 유산소를 한 뭐 20분, 30분 정도 해라. 뭐 웨이트를 1시간 하고 유산소를 30분 해라 하는데 GPT는 자꾸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스쿼트를 만약에 한 10kg를 들고 한 100번을 해요. 그리고 그냥 100m 달리기를 하는 거 2개. 뭐가 더 숨이 찰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이유는? 조금 더 폭발적으로 많은 힘을 한꺼번에 쓰니까. 100m 달리기. 네. 짧은 시간. 그러니까 운동 지속 시간이 길다는 게 그죠? 네. 그전에는 내가 지방 대사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운동 강도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쿼트 10kg, 100개, 뭐 50개래가 제가 표현을 하면 네. 그 개수가 그냥 이제 그죠? 지속 시간이 그만큼 우린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50개, 뭐 100개는 좀 힘들 수도 있어도 그죠? 하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길 수 있다는 것은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산소 이용률이 적은 거고. 네. 100m 달리기는 에너지 고갈이 그러니까 폭발적인 그러니까 요것도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속근 타입을 많이 쓰잖아 100m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속도를 내기에는 그죠? 네. 그 속근 타입 중에서도 좀 센 것들을 쓰기에는 어떤 그 HP 보유하고 있는 HP나 아니면 그 HPC 시스템이랑 네. 해당 과정 같은 게 그죠? 무한하진 않으니까 금방 소비되니까 그죠? 그러면 스쿼트 뭐 맨몸 스쿼트는 운동 근육에 오는 어떤 그 뭐랄까 근육이 가해지는 근육이 내야 되는 힘이 네. 스쿼트랑 그 달리기 중에 뭐가 더 클까요? 그냥 맨몸 스쿼트 100m 달리기. 만약에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100m 나? 그 우리가 보통 그 뭐야 파워를 네.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근육 힘 그죠? 네. 근육 자체의 힘에 그 속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스쿼트도 순간적으로 어쨌든 빨리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네. 그죠? 뭐 1초 한 2초 이렇게. 아. 네. 100m 달리기가 당연히 더 빠르긴 하겠죠. 훨씬. 속도를 재면 그죠? 네. 그래서 스쿼트 뭐 1, 2초 올라오는 속도랑 100m 달리기는 1, 2초 만에 몇 미터를 갈 거 아니에요. 네. 스쿼트는 해봤자 그만큼 일어나는 거 제자리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계산을 하면 100m가 훨씬 클 거예요. 네. 네, 그죠? 그럼 100m 달리기가 지금 그냥 맨몸 스쿼트보다는 강도도 높고 지속 시간도 짧으니까. 그럼 당연히 강도가 높기 때문에 더 무산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짧은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내가 웨이트와 유산소 시간을 나누는 게, 자, 이거래요. 체지방 강도가 높죠. 이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웨이트를 여기는 이렇게 뭐 ATP 시스템과 해당하지 크게 의존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해당 과정에 의존한다는 거니까. 네. 그럼 뭐 이제 중고 강도 정도라고 할게요. 네. 중고 강도에서 내가 40분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되게 많은 저런 책에는 보통 그 탄수화물 대사와 지방 대사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죠? 그게 한 네, 네. 45분 정도 네. 기점이니까 그래서 여기 한 40분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탄수화물 대사가 뭐 거의 끝마쳐지고 이제 뭐 지방 대사가 조금 더 우위에 서는 순간에 그냥 웨이트를 하면 안 되나? 네. 웨이트 40분에 유산소 50분을 하지 말고 네. 중고강도 웨이트 40분에 저강도 웨이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 근데 찾아봤을 때는 웨이트는 그 뭐야 유산소보다는 지방산화가 체지방 산화가 좀 덜 하다고 그래서 유산소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게 더 좋다고 네. 뭐예요? 그 웨이트 이거 봤는데 어디서? 선생님이 봤었거든요. 탄소 섭취량이 많아지면서 대사자가 활발해졌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탄수화물 다 썼어요. 네, 그러면 내 속근이 지쳤어 이미. 네, 그죠? 네. 대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거의 고갈됐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웨이트에 대한 운동 효율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 웨이트 트레이닝만 봤을 때 저항성 운동,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유산소 운동 대신 만약에 뭐 프론트 러닝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맨몸 운동, 뭐 푸시업, 뭐 이런 걸 한다고 쳐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돼요? 그게 돼요? 우선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다 소진을 했다면 맞지. 그럼 달리기는 돼요? 이 이외에? 얘가 이 정도 강도잖아요. 이 정도 강도 해봤을 때 제가 운동을 딱 하고 나서 한 존 2, 3 정도 했을 때는 되던데요, 달리기? 그죠? 네. 그럼 왜 달리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기에? 웨이트가 끝나고 30분 유산소 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웨이트 끝나고 내가 프론트 런지를 해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죠? 네.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웨이트 하면서 이미 요걸 다 썼잖아요. 이 탄수화물을. 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왜 내가 존 2라는 강도, 존 2, 존 3라는 강도를 네. 만드는데 네. 런닝은 네.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도가 낮은데도, 그죠? 네. 충분히 존 2, 존 3의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굳이 막 뛰지 않아도. 네. 근데 런지는 지속 시간은 당연히 얘도 지속 시간이 긴 거고 30분. 네. 뭐 런지는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30분 동안. 네. 그러니까 한 세트에 한계가 있겠죠, 어느 정도. 네. 그러면 왜 런지는 내가 그렇게 막 근육이 아프고 피로한데도 네. 심박수가 얘 수준으로 빠르고 쉽게 올라가지 않는 건지. 와, 잠시만요. 나 이거 글 봤었네, 쓴 사람. 뭐 동원되는 근육 뭐라고 했죠, 이거? 잠시만요. 제가 이거 봤어요. 이거 분명히 봤어, 내가. 그 근육 타입을 생각하면 돼요. 타입. 얘는 지근을 쓰고 얘는 소근을 쓰고. 그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그거잖아요. 그렇구나. 들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웨이트라고 하는 게 버피도 웨이트잖아요. 네. 그죠? 버피는 유산소 맥락이 유산소 운동이랑 볼 수는 없죠.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버피 테스트는 선생님이 만약에 한 30개 해요. 네. 특정 근육이 아파요, 안 아파요? 걷기는 특정 근육이 안 아파. 아니요, 힘들어요. 제대로 안 해서. 아파요. 배. 아, 네. 버피 30개 정도 하면 배 엄청 땡겨요. 아, 네네네. 와, 막 운동하는 것처럼. 네. 그 마운틴 클라이머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네. 그죠? 네. 물론 네. 어깨 팔도 계속 힘이 아프고, 네. 여성분들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근육이 이렇게 빠르게 대사적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게, 거기에는 속근 타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지치는 거고. 네.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죠? 네. 뛰지 않는 이상. 뛰면 발바닥 덩어리 아프잖아요. 네. 근데 전투 정도 강도에서 안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지금 타입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웨이트를 어쨌든 계속 하면요. 고갈의 형태로 네. 근데는 지방을 더 많이 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근육에 대사적 스트레스를 입히는 속근 타입을 그래도 쓰는 저런 웨이트를 네. 계속적으로 진행하면 근육이 받는 손상 데미지나 네. 내 신체가 받는 어떤 노화에 대한 아, 네. 그러니까 산화적 스트레스 네. 너무 크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다음에 뭐 일반인들이 이제 뭐그 정도의 운동 강도를 버텨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피로 물질들 운동하면은 우리 몸의 pH 농도가 산화 되잖아요, 그죠? 네. 산성화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 pH 농도 차이에 의한 어떤 면역 체계에 문제도 생겨요. 네, 되게 뭐 안 좋은 점이 많죠. 오버트레이닝이 갖는,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젖산도, 몸에서 이제 해당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젖산도, 그 락틱 엑시드 같은 거, 그거를 뭐 이렇게 내가 적절하게 잘 몸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네. 뭐 그리고 이제 ATPC, 그 ATPC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생성되거나 혹은 내 몸에서 이제 쓰는 크레아틴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변하면 크레아니틴이라는 걸로 변하는데 쓰고 남으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약간 뭐 혈액 내에서 뭐 간이나 심장에 약간 이제 악영향을 주는 그런 독성 물질이라고 보통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독은 아닌데 그냥 몸에 약간 이제 좋지 못한 효과를 준다. 그래서 속근 타입을 계속 쓰는 형태가 좋지 못한 거죠. 그냥. 그 피로도 지그는 피로에 강하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그때 그 남자 회원분 그 10kg 내기 하신 분이 그때 4, 5 옛날까지 운동 런닝머신 뛰라고 하셨잖아요. 10kg 내기가 뭐예요? 뭐지? 성함이 박태준. 네, 그거네요. 그분은 되게 고강도 유산소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네. 그분은 빨리 빼야 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그분은 좀 내가 좀 그 강하게 퍼포먼스를 좀 만들려고. 그냥 그분이 다죠.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체력이 좋아서 계속 뛰어도 돼요. 네. 네, 네. 계속 뛰어도 괜찮아요. 네. 그럼 뛰어도 돼요, 그런 사람들. 아. 그러니까 이제 몸이 적응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내 몸의 역시 수질이 증가하면은 조금 강도가 높아져도 그 안에서 산화적 에너지를 더 많이 쓰니까 지방 대사를 더 많이 활발히 쓸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뭐 저 뭐야 이거 챗GPT나 아니면 이제 되게 많은 책 같은데 전문가들이 이제 인터넷에 적는 거 보면은 이 웨이트와 유산소를 좀 병행하게끔 하는 게, 그러니까 얘를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많이 해도 그죠? 우리가 뭐 에폭시 이런 거 다 따지면은 끝내는 웨이트를 정말 강도 높게 1시간 반 꽉꽉 채워서 하는 게 오버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러니까 내과적인 거 빼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근육량, 뭐 체지방 감소만 봤을 때는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의학적인 것들을 더 내과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웨이트를 계속 하는 건 너무 힘들죠. 그죠? 근육 감는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끝내는 가성비를 찾은 거고. 가성비예요. 일반인들이 웨이트를 계속 지속할 수 없으니까 이 높은 강도의 웨이트를 40분에서 최대 한 1시간 정도를 하고 나머지 한 30분 혹은 뭐 한 1시간 정도를 뭐 유산소를 해라. 근데 높은 강도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낮은 강도에서 지방 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도 존 1은 아니고 존 2에서 3 정도는 맞춰서 이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존 2, 존 3라는 개념이 거기서 맞춰서 해야 좋다 이게 아니에요. 가성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존 5를 맨날 뛰는 사람과 존 2를 맨날 뛰는 사람은 똑같은 시간. 당연히 존 5를 맨날 하는 사람이 훨씬 살이 많이 빠지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존 2 개념, 존 3 개념이 여기서 해야 효율적이야가 아니에요. 가성비예요. 예, 가성비. 그것도 웨이트 하고 나서. 이해되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블로그 쓴 사람이 그 사람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탄수화물은 많이 쓰는데 지방 대사는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조건 유산소를 병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그러면 잘못된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 회원님들은 지방 대사를 이용을 하는 게 되게 높아요. 오히려. 스쿼트를 나랑 똑같이 30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막 근육이 터질 것 같고 막 호흡이 너무 차고 얘는 숨이 너무 차고 근데 내 회원은 30개를 훌렁훌렁 해버리고 근육량도 없는데 많이 안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더 많은 근육을 동원하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순간적인 가속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을 최대한 천천히 유지하는 거라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힘 한번 빡 줘서 마치
점프하듯이 그죠? 네. 예를 들면 네. 반동을 주는 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냥 순간적인 힘 한 번을 세게 그것도 어쨌든 신호의 강도 차이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얼마나 빠르게 보내냐. 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내냐. 네. 그러니까 끝내는 네거티브가 네. 그만큼 빠르고 오랫동안 보내는 거고 그냥 거기서 이완을 시켜버리면 힘을 풀어버리면 걔는 그냥 뭐 신호를 안 준 거고 신장성 수축을 조금 더 빠르게 그냥 마치 퉁퉁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신호를 덜 보낸 거잖아요. 네. 이해되죠? 네. 회원들은 그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육의 사용이 같은 동작을 네. 저도 1초, 그분도 1초 똑같이 만약에 통제를 한다면 제 연축 속도가 그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신경 전이가 훨씬 빨리빨리 일어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근육량이 똑같아도 네. 저는 더 힘들고 이 사람은 쉽겠죠? 네. 왜냐면 저는 정말 일정한 속도로 근육이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미세하지만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발총처럼 막 가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무슨 얘기를 한 거죠? 그 블로그에서 근데 이제 그건 아니죠. 왜냐면 동시에 쓰잖아요. 네. 저 운동생리학 책만 봐도 나와요. 그래서 지방 대사도 처음부터 세요, 무조건. 네. 하지만 이제 초반에는 확실히 ATP 그다음에 해당하죠. 근데 그래봤자 수초예요. 지방 대사 쭉 올라와요. 네. 금방 네. 다 같이 써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저번에 그 PPT로 수업해주셨던 내용들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배웠었던 게 있네. 이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심폐 능력을 향상해야 될 정도의 수준인 회원들은 네. 보통 노인이거나 그죠? 네. 그러니까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했거나 신체활동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되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선 대상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운동 경험이 많이 없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고강도 웨이트를 시킬 수 없잖아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심혈관계 심폐 능력 향상이라고만 하면 대상자를 불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네. 그냥 평균을 내서 하면은 어쨌든 그 뭐랄까 기준이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강도 웨이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고강도 유산소 해야 된다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대상자들이 이미 뭔가 있으니까 그죠? 이걸 향상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심폐 기능이 좋지 못한 사람. 그다음 심혈관계면은 어떤 게 있고? 심혈관 고혈압 예를 들면 고혈압, 그죠? 네, 뭐 고지혈증. 고지혈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고강도 웨이트를 해요. 스트렝스 훈련 하면 하죠, 그죠? 네. 하면 하죠, 그죠? 쌤 고혈압 있어요? 아니요? 저도 없거든요. 네. 주변에 고혈압인 친구 있어요? 친구는 없고 엄마? 어머님. 네. 그죠?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많은데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근육량이 보통 적어요. 네. 네, 굉장히 보통 적어요. 그래서 뭐 보통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 이제 고혈압은 빼고 네.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만이었던 적이 있고, 네, 그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뭐 얘가 관절에 부담이 큰 운동들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웨이트를 적게 가져가는 거고 유산소를 많이 가져가는 것 뿐이에요. 오.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나와서 그때 그 생각도 해서 예전에 그 마라톤 선수들은 유산소성 훈련을 더 많이 하고 보조적으로 그죠, 웨이트를 한다고. 그죠. 그런 원리에서 이게 이렇게 나왔나? 그것도 네. 맞죠. 그러니까 네. 예, 우리가 트레이너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대상자가 70살이에요. 근데 질환이 하나도 없어. 건강해요. 생활 스포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나이가 70이야. 그리고 말랐어요.
근육 표준이 나와요. 자, 이 70대 제가 스트렝스 훈련한다고 3번, 4번 들 수 있는 무게를 시킬까요? 안 시켜요. 네. 안 시켜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하면 할걸요? 그런 사람들은 네. 운동 경험이 많고, 그죠? 근육량이 표준 정도면 아마 할 거예요. 예, 질환이 없으니까. 근데 안 시켜요. 그죠? 왜냐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건 피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통 얘기는 안 해요, 책에서는. 노인들도 강도 높은 훈련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력 운동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만 65세 이상, 뭐 질환이 있다면 57세, 58세 이상 기준이 있어요, 노인은. 그죠? 그럼 노인들의 운동 강도 설정하는 방법이 노인 스포츠에서는 조금 다르긴 해요. 원래는 조금 다르긴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반대로 유산소 60분, 웨이트 30분이 아니라 네. 뭐 유산소를 90분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네. 문제는 그죠?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했을 때는 네. 이게 목적이라면 이걸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웨이트를 추가해야죠, 트레이너니까.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심혈관계 심폐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총 운동 1시간 반 중에 내가 이거를 유산소만 90분을 하던 웨이트를 한 50분, 유산소를 40분 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웨이트를 해도 내가 이거 뭐야 심박수치 기계를 차면 어쨌든 그거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체지방 산화가 효율적으로 일어나면서도 최대한 신체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강도를 간접적으로 이거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만약에 노인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웨이트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웨이트를 해. 이거 차고. 그러면 전투전 3 정도 나오는 강도로만 유지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관절에 큰 부담 없게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불안정하지 않게 너무 서서하는 것들보다는 최대한 기구 운동 위주로, 그러니까 조금 낮은 강도로 대신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네. 그죠? 네.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네. 이해했어요. 예. 시간은 정말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메타 분석하는 것들이 요즘엔 되게 많아서 논문들 다 해서 네. 여기에 대한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높은 강도의 펑셔널 트레이닝,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저항성 트레이닝을 한 60분 정도 지속을 하고 그 다음 30분 정도를 약간 중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가 아니라 효과가 좋다가 아니라 어떤 시간도, 그러니까 시간은 어쨌든 통제되고 그죠? 그 안에서 사람이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그 다음 신체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양, 네. 그 다음에 지속성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지속성. 네.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요. 네. 오버트레이닝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1시간 반이면 그렇게 하래요. 60분, 30분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그 정도가 맞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체지방 감소가 목적인 경우도 한 50분, 한 30분, 뭐 예를 들면 60분, 30분 이런 식으로 비율이, 그죠? 근데 이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이유를 얘기를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웨이트 계속 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형님 유산소 하지 마세요. 재미없잖아요. 그 사람 유산소 하기 싫대요. 그럼 웨이트 1시간 반 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트레이너가 유산소 안 해도 된대. 근데 계속 PT 받아. 친구도. 야 우리 트레이너는 유산소 해야 된대 이런데.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친구. 내가 그죠? 내 회원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네, 네. 이래 해서 이렇다. 네, 네. 이 운동이라는 게 그죠? 당신이 엘리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신체에 대한 효과만을 다룰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는 그게 습관이 돼야 되고 네. 다음날 일하는 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줘야 되고 네. 어떤 시간이 무한정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일반인들은 네. 회사도 다녀야 되니까 운동 시간을 최소한 해야 되고 가장 효과적이고 쉽고 재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유산소 빼고 웨이트로 이게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유산소를 하라는 거는 가성비 때문에
보통 가성비죠. 네. 예, 유산소도 운동이죠, 그냥 따지고 네, 보면. 네, 내가 팔다리를 흔드는 웨이트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수영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벤치에 엎드려서 팔다리를 들은 백 익스텐션을 해요. 지금 이거랑 런닝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축이 고정되고 팔다리가 움직이는. 네. 다만 쟤는 회전, 쟤는 한 방향 신전일 뿐이죠, 네. 그죠? 쟤는 중력의 영향을 조금 더 받고, 얘는 네. 중력의 영향을 밑으로, 그러니까 앞뒤로 덜 받고,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제 앞뒤 좌우 근육들이 네. 동시에 중력에 대한 저항을 하는 반면에 네. 쟤는 뒤쪽 근육 무리들이 이거는 툭하면은 네. 중력에 대한 저항을 신정근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쟤는 신정근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중력이더라도 강도가 센 거고 조금 더 스폰 타입을 조금 더 이용하는 거고 네, 네. 얘는 전체가 나눠 가지니까 강도가 낮으니까 속근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런닝 타는데 중력이 세지면 얘도 근육이 불타겠죠? 네. 그러니까 얘도 유산소 운동 런닝, 웨이트 트레이닝, 백 스테이션이 아니라 얘랑 얘는 둘 다 운동이에요. 그죠? 네. 만약에 그 런닝머신 할 때 막 모래주머니 같은 거 막 차고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걔도 속근 타입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모래주머니가 만약에 10kg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10kg, 10kg 덤벨 잡고 걸어보세요. 힘들어요. 힘들죠? 네. 여기가 다리도 체중 그러면 속근 타입을 써야죠. 그죠? 힘을 주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런닝은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런닝이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운동이잖아요. 팔다리를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일자로 서서 걷기 때문에 갖는 이점인 거죠. 네. 한쪽 방향에 있는 근육들이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근을 쓰는 형태의 운동인 거예요. 네. 네. 예,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런닝을 해야지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근을 많이 쓰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하면 저 사이클 머신은 조금 더 다리 위주의 운동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쓰는 얘보다는 런닝 머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거를 페달을 선생님이 빠르게 돌려야 돼요. 빠르게. 네. 빠르게 돌려야 심박수가 올라가요, 저거는. 네. 네. 전용력 많이 안 쓰니까. 네. 약간 흔들리지 않는 정도로. 네. 선생님 말이 맞죠. 얘는 팔다리를 전체를 흔들면서 코어도 개입을 하니까, 그죠? 네. 얘는 심박수가 되게 빠르게 올라가. 얘가 제일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이클 막 타라 그러면 약간 이렇게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그죠? 좌식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페달을 미는 레그 프레스잖아요. 네. 그냥 레그 프레스 무게가 낮은 것 뿐이에요. 낮다 보니까 많이 고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근을 많이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많이 해야 되고, 얘는 조금 덜 걷기만 해도 되고,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 익스텐션 슈퍼맨 같은 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하는데 제가 선생님 팔다리를 자꾸 같이 들어줘요. 이렇게. 선생님 생활할 때 힘이 많이 안 들어가. 그럼 그거 빨리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그거나 러닝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물론 축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네. 지금 쓰겠죠. 그렇게 되면.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필라테스 쪽에서는 어떤 브롤업이나 아니면 이제 익스텐션 저번에 우리 봤던 낙타 자세 같은 거 네. 백조 자세라고 자세히 다 이상해요. 요가가 뒤쪽 허리 기립근을 쓰는 동작에서도 피로도를 빨리 느끼는 속근 타입보다는 자꾸 지근을 쓰게끔 강조하잖아요. 특히 요가, 필라테스 네. 호흡을 내뱉고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특정 근육이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보다는 전체가 좀 나눠 가져서 그죠? 다혈근, 속근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 웨이트를 통해서 느껴야죠. 만약에 선생님이 백 익스텐션을 하는데 지금 내가 맨몸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필라테스에서는 잡고 올라올 수 있어요. 스프링. 네. 리포머 같은 데서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낮으니까 속근을 잘 쓰는 것 뿐이에요. 이해돼요? 속근을 잘 쓸 수밖에 없으니까 강도가 낮으니까 자세가 좋은 거죠.
근데 헬스하는 사람들을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이 무시해요. 만약에 야 니네 백스테이지 슈퍼맨 해봐. 그럼 우리 헬스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구가 없잖아요. 밴드 잡고 하면 되지만 네. 다르죠 완전히.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속근 타입을 쓰는 형태로만 운동을 해왔던 거예요. 쫙쫙 힘을 주면. 네. 그러니까 필라테스 가서 갑자기 어색한 낯선 또 리포머 나무 뭔지 알죠? 공 잡고 네. 당겨주는 거 네. 잡고 올라가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가 힘들죠. 벌벌 떨리죠. 네. 그러니까 김종국 같은 애들이 유튜브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필라테스 가서 막 네, 힘들다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뭐 김종국이 하루만 그거 하면 다 잘할 거예요. 운동, 몸 더 많이 움직였고 했으니까 당연히 더 다양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필라테스에서 쓰는 그런 도구들이 아무래도 아. 속근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 뿐이죠. 아. 그죠? 이해되죠? 네.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끌어주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지근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속근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가 좋죠? 좋은 운동이죠. 왜냐면 속근육들이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겉에 있는 근육만 쓰면 네. 예를 들어서 플랭크 하나만 하더라도 네. 속근을 못 써요. 자꾸 버텨내는 힘을 얘로만 해. 그러면 금방 지치잖아요. 네. 채 30초도 못 버티고. 네. 이래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런 기구들도 필라테스 기구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별반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있죠. 필라테스 기구들은 스프링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마치 저 케이블 머신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스프링의 강도 조절이 되긴 하는데 네. 그냥 제가 선생님 손을 잡아 끌어주면서 하는 시덕 같은 느낌 정도죠 그냥. 아, 강도. 내가 직접 올라가야 되는 건 매 한 가지예요. 네. 내가 방향을 정해서 누가 끌어주지만 내가 직접 이렇게 끌려가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기구들은 쟤네가 우리를 끌어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네. 내가 정해진 방향으로 힘을 줘야죠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헬스 기구들은 더 근력을 위해서 그죠? 기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다르죠. 필라테스 보드 같은 것들이랑은. 뭐 아무튼 그래요. 여기 다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해는 다 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있는 거예요. 고객 한 분 한 분마다 다 다른. 네. 예. 이해되죠? 네. 이 사람의 네. 성향도 잘 파악해야 되고 그 의지력이 있는지 내가 공감 격려해줘야 되는 사람인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유산소를 싫어하면 굳이 뭐 해야 돼요, 그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에어로빅한 상황은 여기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재밌게. 만약에 막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막 몸도 엄청 좋고 막 저희 헬스장에서 혼자도 막 100kg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 그런 분은 또 그렇게 시켜도 되는 거고 다 그죠. 기존에 했던 분들은 그렇게 계속 시켜도 되죠. 기존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들도 임산부 운동이 기존의 운동을 만약에 강도 높게 안 하다가 네. 임신 때 갑자기 헬스해도 돼요? 그럼 보통 하지 말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출산 전까지도 막 막달까지는 데리고 아니더라도 가고. 예, 본인이 괜찮을 때까지는 다 하라고 보통 추천을 해요. 예, 하시더라고요. 하죠, 그죠. 운동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 다르죠, 그죠. 의지력이 약한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면 거기에 맞는 논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네. 대부분의 이 스포츠 쪽 논문들은 체대생들을 데리고 보통 실험을 하잖아요. 운동 선수들이나 일반인 대상도 있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이론의 어떤 기준이 높아요. 스포츠 쪽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행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헬스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가지고 일반인이더라도 헬스 종목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적어도 내가 가리켰을 때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몸을 많이 써본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기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임상적 의학적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 써져 있는 기준들은 초보자는 아니에요. 네. 예, 이해되죠? 그래서 막 논문 중에 노인도 하나 본 거 있고 비만 여성도 보는데 거기는 또 강도가 완전 다르죠.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따로 봐야 돼요, 원래. 네. 그래서 비만 쪽은 비만 학회 쪽에서 유명한 학회가 있어요. 영향력이 높은. 그러니까 학회라는 거는 학회의 질을 발간하는 거고, 예, 그 책자 같은 거. 그 학회지 안에는 논문들이 실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논문들이 인용 횟수가 많은 논문들을 많이 갖고 있는 학회가 그 비만 학회들 중에 조금 영향력 지수가 높은 학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대상자에 따라서 이 운동 강도랑 시간도 너무 다르고. 그죠. 네. 대사 질환자도 다르고 네. 심혈관 질환자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저 책에서 본 내용이 뭐 이렇다 한들 저거는 그냥 저거기 때문에 저기서만 NSCA는 대부분 선수 트레이닝 기반이기 때문에 네. 예, 보통 건강한 일반인 혹은 선수들 기준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초보자 비만 볼 거면 조금 다른 학회 논문을 좀 봐야 돼요. 이해되죠? 네. 예. 됐어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한 거라서 그냥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수업이라서 네. 지금 춥지 근데? 에어컨 꺼졌는데? 오늘 쌩얼은 좀 괜찮아요? 추워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날씨 좀 추워요. 저 그래서 오늘 세 겹을 입고 왔습니다.